네, 한방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까지 항암제와 항암제 용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겠죠? 다음 주제는 온콜로지 영역에서 프랙티스 가이드라인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조금 더 자세히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NCCN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항암 치료 총론과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장소를 옮겨서 일본 교토에 와 있고요. 지난 4월 28일 충무공 탄신일에 이곳 일본을 향해서 출국해서 3일째 이 교토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토의 대표적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라시야마에 와 있고요. 네, 원래는 아주 고즈넉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이 간사이 지방에서의 그 엑스포 때문인지 서양인들이 상당히 많고요. 꼭 서양인이 아니어도 되게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한적한 느낌은 사라지고 좀 어수선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일본의 어떤 문화나 그런 역사 그리고 약간의 그런 어떤 장인 정신 그래서 신선한 음식 그런 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일본을 찾고 있고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는 이렇게 한반도를 넘보고 이 동북아의 평화를 해쳤던 일본의 극우 세력이지 사실 일본인들이나 일본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 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와서 일본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다룰 내용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클리니컬 온콜로지의 영역에서 가이드라인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 모든 캔서 영역을 모두 다루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면 이 미국 중심의 NCCN 가이드라인이 있겠고요. 또 유럽 학회 중심의 에스모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 두 가이드라인이 거의 서포티브 케어부터 시작해서 각 디지즈별 모든 디지즈를 내용을 다루는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각 디지즈별 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치료하고 있는 GU 캔서 영역에서도 미국 중심의 AUA 가이드라인이나 EAU 가이드라인 등이 있고요. 또 령 캔서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서포티브 케어에도 마스크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안티에메틱스나 페인이나 그런 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제리아트리 온콜로지에서도 SIOG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꼭 이런 부분들이 서양 중심으로만 있냐 그러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이제 위암 같은 경우는 워낙 동양인에서 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나 일본 가이드라인이 훨씬 더 NCCN이나 이런 유럽 가이드라인보다 더 자세하고 잘 나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렇지만 이제 이 두 가지 가이드라인 중에서 이제 NCCN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직까지의 전 세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호주 이런 중심으로 한 이 태평양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이고 메인이 되지 않냐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겠지만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것이 맞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문화나 어떤 이런 의학에서도 그리고 스포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대서양 시대이고 그래서 이게 크게 미국 가이드라인과 유럽 가이드라인이 그야말로 하나의 이제 표준 가이드라인처럼 가장 널리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NCCN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NCCN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미국이라는 말이 없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 내 33개의 주요 암센터로 구성된
이제 비영리 연합에서 만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가이드라인에 이제 출판이 되겠고요. 그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맨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13개 센터로 이제 표시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 NCCN이라는 것도 더욱더 성장하면서 이렇게 33개 주요 암센터가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어쨌든 이것은 이제 미국에 국한된 네트워크에서 미국에서 만든 것이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대서양 중심의, 아직까지는 미국 중심의 세계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온클로지 영역에서는 뭐 교과서라고 표현하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대세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가이드라인이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네트워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교육 정책들을 포함해서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NCCN 가이드라인에서의 주요한 그 NCCN의 여러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NCCN 사이트를 들어가면 뭐 당연히 무료로 다 계정을 개설할 수 있고요. 다 그럼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캔서 타입별로 이렇게 다양한 캔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서포티브 케어 포션만 따로 있어서 여기에 뭐 이런 안티에미시드나 퍼티그나 뭐 디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다 같이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캔서 타입 같은 경우에 있어서 뭐 블래더 캔서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블래더 캔서가 나오게 되고, 이 중에서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NCC 가이드라인을 실제 이제 다운받아서 다운로드해서 이제 별도로 가지고서 이제 접근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클릭해 보면 우리가 이제 한 번씩은 봐왔던 이 NCCN의 겉 표지가 되어 있는 이런 PDF 파일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런 목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이 부분에서 내가 이제 MIBC, 머슬 인베이시브 블래더 캔서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겠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딱 BL-1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런 워크업을 하고, 치료로는 이런 것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이렇게 플로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따라 하시는 거나 이제 참고하시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고 싶다 한다면 이 뒷부분에 이제 또 디스커션 부분에 이 내용들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내용이 명쾌하게 있냐, 이게 이제 아주 근거에 기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딱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 명문화된 이 표현 안에서 이 사이테이션 된 이제 문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뭐 NCCN 패널들에 의해서 거르고 걸른 근거 있는 문헌들이기 때문에 이 디스커션을 천천히 읽으면서 만약에 이런 사이테이션 된 문헌을 조금씩만 더 찾아보면 이 단순 플로우를 따라가는 거 이상의 이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럼 이런 NCCN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플로우 상에서의 이제 치료 권고안이 나올 텐데 그걸 막 정하냐, 이제 그러지는 않고요. 이런 NCCN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에비던스의 근거와 또 NCCN 패널 사이에 어떤 그 의견에 대한 컨센서스의 정도를 가지고서 이제 따지게 되는데요. 뭐 에비던스의 근거라고 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퀄리티가 뭐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 RCT라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그러한 트라이얼의 숫자가 많고 또 트라이얼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메타 아날리시스로 더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가장 높은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패널의 이제 컨센서스는 아까 그 33개 패널의 기관에 속해 있는 여러 이제 연구자들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해서 85% 이상이 동일하다 하면 어떤 유니폼 컨센서스의 이제 범위에 들어가게 되고요. 한 50에서 85% 다음 컨센서스, 25% 미만이다 그러면 메이저 디스어그리먼트로 이제 표현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종합을 해서 이 NCCN 카테고리 1은
아주 매우 높은 에비던스가 있으면서 컨센서스도 85% 이상인 경우는 이제 카테고리 1이라고 하고요. 카테고리 2A는 에비던스 자체는 엄청 높지는 않지만 패널의 컨센서스가 85% 이상의 아주 일관되게 한다라고 하면 이제 2A가 되고요. 2B는 이제 에비던스도 높지 않은데 컨센서스도 그냥 일반적인 컨센서스 정도 수준이다라고 할 때 이제 2B가 되고, 3는 에비던스도를 떠나서 일단 디스어그리먼트가 있는 경우를 이제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이게 치료의 흐름이 이게 5와 5와 5 하면서 네 가지 방향이 나왔지만 이 중에서 이제 카테고리 1 충분한 에비던스와 함께 좀 유니폼한 컨센서스도 있는 것은 이제 네오어주먼트 케모를 한다든가 블레더 프리저베이션을 할 때 이제 CCRT 한다든가 맥시멀 CCRT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예 카테고리 말이 없는 거는 뭐냐? 이건 바로 이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카테고리 2A에 속한다는 것이고요. 즉 이제 이런 치료의 방법은 카테고리 2A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플로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까지 해서 총 5개의 주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 항암 치료 총론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항암 치료 총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요. 마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방위 분님들이 더욱더 이 항암 치료 그리고 암 환자에 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 주제로는 이 발표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제제, 항암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